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재미와 정보, 그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오늘도 다 잡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돈 될 만한 핵심 사업부를 따로 독립시켜서 상장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이 쪼개기 상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증권업계 손지창으로 불리시던데 똑같으십니다.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감히 제가 손지창님보다 더 나으십니다. 그러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나이만 좀 어립니다. 그리고 네. 이분도 나오셨어요. 이 경제쇼에서 자꾸 그냥 본인이 쪼개져서 분할해서 독립하려는 거 지금 억지로 막고 있습니다. 독립하면 안 네네네. 됩니다. 독립 원합니다. 오윤혜 씨 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센터장님 저 기억납니다. 아까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네, 제 네. 이렇게 잘생긴 분을 한 번 뵈면 네. 잊어버리지를 아유, 않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작년에 네, 나오셨어요. 올해는 처음 그죠? 같아요. 네네. 잘생긴 반갑습니다. 분은 그렇게 자주 나오시는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도 제 등만 보실 준비하시고. 자, 센터장님, 네. 어쨌든 저희가 이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이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계속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네네. 제가 경제쇼 이 진행하고 나면서부터 이 부분을 좀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정말 개미 투자자들을 이 정말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래도 되는가 네네. 좀 심한 말도 제가 좀 한번 하긴 했었는데 네네네. 개념 정리부터 좀 일단 할게요. 네네네. 이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 이게 뭔지 네네네.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핵심 사업 부분을 이제 독립시킨다라고 예. 할 때 네. 그 소유에 대한 주체에 따라서 분할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크게 지금 이제 다루게 되는 주제가 물적 분할이고 또 이와 비슷한 개념인 인적 분할이라는 것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예. 인적과 물적이라는 것이 바로 소유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A와 B라는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지분을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 하나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정말 잘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서 네. 별도의 법인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 지분은 50대 50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법인도 그 반반씩 비율만큼 나누는 방식이 네. 이제 인적 분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주에게 소유권이 일부 전가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인적 분할이라는 것을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A하고 B라는 거는 A는 그냥 그 모기업, 네네. 경영진 그렇죠. 이로 말하는 거고 B는 일반 거기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 포함해서 모든 투자자들 그렇죠. 모든 반반씩 나눠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비율, 그 지분의 보유 비율만큼 나눠서 새로 생기는 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져야 된다라는 예. 것들이 이제 인적 분할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A와 B의 지분과는 상관없이 예. 이 새로 독립되는 법인이 회사의 소유라는 거죠. 네. A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 법인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예. 물적 분할에 대한 개념인 겁니다. 아하. 그래서 기존에는 뭐 하나의 부서라든지 하나의 파트였었던 거기 때문에 예. 법인의 일부였었으니까 이거를 띄었을 때는 예. 그에 대한 소속이 이 법인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권리를 이제 행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논쟁의 네. 어떤 핵심 쟁점 사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약간 어려우니까 제가 실례를 들어서 한번 좀 못 윤혜 씨 잘 따라가고 모르시죠? 아, 네네네. LG 화학 가장 문제가 됐어요 최근에. 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LG 네. 화학이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화학 제품 하고 뭐 하다가 요즘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이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배터리 사업 분야가 원래 LG 화학의 하나의 사업 부서였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요게 그렇죠. 돈이 되다 보니까 음. 요거를 따로 독립된 회사로 LG 화학에서 독립시켜서 상장을 시킨 거야. 네네네. 네. 그러면요. LG화학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LG 화학 주주들은 LG 화학이 배터리가 있어야만 이 돈이 잘 벌리니까 여기를 보고 주식을 사고 투자한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란 그 배터리 회사로 따로 분리를 시켜버렸으면은 네.
여기 LG화학에 투자했던 그 주주들은 개미 투자자들은 닥쳤던 게 그야말로 지붕 쳐다보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건 물적 분할입니까? 이게? 물적 분할이죠. 그렇죠. 아, 인적 네. 분할이라는 건 그러면 그럼 상대적으로 뭡니까? 분할을 하더라도 그거는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그렇게 손해를 안 보는 좀 긍정적인 분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는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예. 보상을 일부 해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나눠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분할하는 그 비율이 회사에 너무 작아지게 되면 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게 되는 경우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 사실 이게 지금 이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주주가 받는 피해 이런 부분 등으로 이제 조금 몰아가는 경향은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이 꼭 상장할 때만 사용되지는 않아왔어요. 이것도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법리적인 공방의 결론이 너무 단순하게 끝나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장에 대한 목적도 있었지만 예. 과거에는 구조조정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었었다는 거죠. 아, 구조 조정. 그렇습니다. 아. 내가 여러 가지 일을 그동안에 맞습니다. 많이 해왔는데 예. 더 이상 지내다 보니까 이 10가지 중에 하나는 이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그렇지. 같아. 예. 이제 그러면은 그 기업을 분리해서 이제 팔게 되는 거죠. 예. 그럼 파는 데 있어서 조금 용이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회사 바로 밑에 자회사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물적 분할된 기업들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다른 기업에게 팔기 쉬워지는 예. 그런 현상이 있었었던 거죠. 예. 근데 과거에 이런 현상이 진행됐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원래 왜냐하면 IMF 때 이게 그러니까 IMF 때도 그렇겠다면서요? 그렇고 사실 그 기업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할인 요인이었었다라는 거죠. 지금과는 이제 정반대라는 겁니다. 지금은 LG화학 예를 들어서 보면 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정말 LG화학 전체를 먹여 살릴 정도의 핵심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할증 요인이 돼서 예. LG화학도 그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았었다가 제거되면서 주가가 내리는 건데 LG화학의 주가가 떨어졌죠. 그렇죠. 이제 과거에 만약에 이제 어떤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 회사는 9가지 일 정말 잘하는데 네. 이 하나 때문에 기업 가치가 훼손돼. 예. 그러니까 이거 분리해서 팔아버리면 얘는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어. 예. 이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 후자 때에서는 주주들의 반발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정반대로 주주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크다라는 쪽에 얘기들의 어떤 논쟁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가 워낙 커지니까 그렇죠. 논란이 네. 되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모회사 예를 음. 들어서 뭐 LG화학 얘기를 자꾸 들어서 그렇지만 뭐 워낙 요즘 이슈가 됐던 거니까 그렇죠. 다른 LG 카카오. 카카오도 네, 마찬가지고 그랬었고요. 모회사는 네네. 왜 물적 분할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사실은 일이 있다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제 제가 또 서서 이제 제가 여러 주체의 입장에서 서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업 입장에서 서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자본 조달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그룹의 어떤 차세대 먹거리, 예. 우리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산업에 예. 좀 더 집중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해. 그런데 이제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네. 이제 그거를 상장시켜서 거기서 조달된 자본으로 투자를 예. 하겠어라고 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허점이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과거에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돈이 필요할 때는 예. 대부분 증자를 했었어요. 당연하죠. 유상 증자를 통해서 네.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 그리고 우리는 싼 주식으로 할인해서 주식을 주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예. 사실 과거에 이런 현상의 결정을 내리다 보면 예.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한다라고는 하지만 예. 그 돈이 들어오면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예.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뭐 LG화학이 돈이 없는 기업은 아니었을 텐데 네. 만약에 배터리를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20조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20조를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거하고 네. 그리고 상장을 해서 그 상장에서 들어오게 된 20조를 써서 쓰는 거하고 네. 기존의 본업의 가치에서 비교해서 봤었을 때는 후자 쪽은 조금 깔끔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윤혜 씨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왜 깔끔한지 모르겠네. 기업 입장에서 그게. 제가 이해한 건 이래요. 네. 어떤 기업에 A라는 기업에 네네. 주식이 전체 유통되는 주식이 만약에 네네네. 1000주가 있었어. 네네. 근데 여기서 이거 새로운 배터리 사업이 이거 유망하니까 우리가 여기다 좀 돈을 사업 자금을 당연히 넣어야 되니까 증자를 주식을 좀 늘려야겠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1000주가 있는데 1000주를 우리 더 발행을 할게. 네. 그래서 네네. 2000주가 돼 버렸어. 네. 그러면은 주가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가치가. 떨어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도 그 모기업을 운영하는 그 경영진들이 경영진을 방어하기 위한 그 대주주가 보유해야 되는 그 주식 비율이 있잖아요. 네. 이게 옛날에는 500주면 충분했었는데 1000주였을 때는 2000주가 되니까 더 많아. 500주 갖고는 그렇죠. 이거 경영권을 뺏길 맞습니다.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는 맞습니다. 이건 그냥 1000주를 그냥 네, 놔두고 맞습니다. 나머지 1000주를 따로 독립시켜서 상장시키자. 네네. 제 말이 쉽게 이해가 되나요? 네, 정확하십니다. 이거 온전히 그럼 기업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대주주들한테? 기업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고 사실 그 기업의 유리함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이제 그 투자에 나서는 데 있어서 네.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용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불필요한 그러니까 뭐 비용이라는 게 주주 어떤 경영권에 대한 방어에 드는 여러 가지 예, 예. 비용이라던가 예.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예. 문제에서 문제가 노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경영진들이 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유상증자를 해서 그만큼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을 자기가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는데 이제 돈이 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아니 대주주가 돈을 이제 기업의 자기도-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우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또.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주주가 자기 돈은 들이지 않고 네, 맞죠. 큰 돈을 모으기 그냥 음, 손쉽게 벌어들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걸 택하지 않고 물적 분할 상장, 쪼개기 상장이라는 건 그걸 택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피해를 나머지 나를 믿고 투자했던 모기업을 믿고 투자했던 그 개미 투자자들한테 그 손실을 전부 다 전가시켜 버리는 거 아니냐. 이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충분히 그 쟁점에 대한 그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도 조금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네. 제가 반대 입장인 부분도 자꾸 제가 꺼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등이 있거든요. 예. 자꾸 지금은 이제 그러면 그 소액주주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부분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냐? 사실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법리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예.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상황이 애초에 진행되지도 않게끔 네. 그 주주들에 대한 그 보호라던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발상 자체가 네. 제거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애플카가 만약에 나와요. 그래서 네네. 애플카만 성장을 따로 시키겠다 이렇게 물적 분할로 이런 네네네.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까? 그런 일은 지금까지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왜 법으로 그런가요?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미국은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주주에 대한 보호 부분과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구글 얘기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지주사인 알파벳만 상장시켜 놓고 예.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기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장을 유예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네. 기업 입장으로는 이렇게 상장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상장하면서 동시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 특히 이제 상장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유 주식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 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 부분에 만약에 그 기업에 불필요한 법리적 논쟁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할 때 네.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위험이 더 크게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주주총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 그대로 표대결로 가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주에 대한 권익 부분 등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거고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뭐 차등적 그 소액주주 등에 대한 그 주권 해석에 대한 그 차등 해석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게 되는 부분이 대주주가 그렇게 지분이 절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주변의 우호 지분 등이
이 경영진이나 아니면 대주주에 대한 의견을 절대적으로 따른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제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축적되면서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에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법적인 논쟁에 있는 부분에 허점을 계속 타고들면서 이런 물적 분할과 관련된 사안 등이 이 자본시장의 부흥과 맞춰서 시장의 이슈로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기업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네네. 나는데 그 미국인가 유럽 기업 중에서 네네. 이걸 이렇게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따로 시키면서 네네네. 대신 상장을 시키는데 네네네. 그 주식을 40%를 기존 주주들한테 전부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기존 주주들이 손해 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사실은 이제 그런 같이 문제가 이익을 이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지금까지 그 만약에 이제 그런 핵심 사업부가 성장하는데 기여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측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로 계산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약간 관행적이라든지 관습이나 이런 식으로만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다뤄지는 측면 등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가 구조조정 방식의 물적 분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네. 과거 대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물적 분할로 기업에 대한 매각 조치가 이루어졌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주주들은 그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회사 측 입장에서 진행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매각에 대한 위로금이 있어요. 예. 예. 그걸 누구한테 노동자들한테, 줍니까? 근로자들에게. 아, 그래서 네. 같은 우리 조금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회사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회사 직원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대기업의 공채 직원으로 들어와서 일평생을 잘 지내오다가 갑자기 다른 회사 직원이 돼버리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되게 될 때 매각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을 했었던 선례 등이 많아요. 예. 근데 대부분 그런 부분이 법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음. 얼마를 줘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너무 많은 것들을 노조 측에서 이제 요구를 하다 보면은 매각이 결렬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도 나오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분명히 지금 우리가 뭔가 법적인 장치가 부족한 측면 등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조금 전 말씀을 드렸던 이런 물적 분할과 상장에 대한 부분들로 논다라면 예. 기존 주주들 그리고 그 기존 주주들 중에서도 어느 주주에게 얼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냐. 예.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하루 전에 산 사람 막 이런 그러, 사람한테까지 이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아. 우리는 항상 주주 오전에 샀다 오후에 파는 사람도 갑자기 안 파는 순간 갑자기 주주가 된다라고 되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내가 자꾸 그 LG 그룹 LG화학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뭐하지만 LG화학을 아침에 샀는데 그날 물적 분할을 발표했어요. 네. 주가가 갑자기 그날 10% 하락을 했습니다. 그 순간 LG화학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네. 아, 손해 이분- 봤으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나 억울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건가 이거죠. 과연 이거를 주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저는 마켓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등을 다루다 보면 우리가 한국 우리 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 이유 그리고 예. 이번 물적 분할이나 이런 사항들도 디스카운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막 주장들 하시는데 예. 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근본적으로 주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 건가? 예. 뭐 배당 기준으로 해서 등재되어 있으면 주주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은 모은 거지? 그러니까 투자자하고 주주에 대한 구분도 모호한 측면 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아까 좀 뭐 계속 LG 화학 얘기했지만은 네. 이 쪼개기 상장하면은 카카오 그룹 얘기를 안 할 수가 네네네네. 없어요. 네. 카카오 지금 뭐 원래 카카오 게임주부터 시작해서 뭐 카카오 뱅크, 페이 계속 지금 그렇습니다. 네네. 그 쪼개기 상장이 됐잖아요. 네네. 뭐 카카오에서도 뭐 물론 나름 다 이유는 있다고 얘기는 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이후에도 카카오가 좀 더 쪼개기 상장될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뭐 거예요? 여전히 지금 비상장 기업들이 있고 예. 특히 가장 가깝게는 카카오 아. 모빌리티와 같은 예. 이런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통해서 네. 신규 사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더 외형 확장을 노리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그런 시도 등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카카오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약간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LG 화학의 하나의 사업 부분 예. 뭐 아주 역사를 뒤로 돌아가게 되면 본부 단위 하나의 별도에 불과했었던
분야죠. 예. 그런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금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미 중간에 전략적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예. 이들의 초기 투자부터 이루어졌었던 것들이 따로 이미 진행이 되어 왔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초기 전략 투자자들이 상장을 처음부터 그 원했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전제로 그리고 들어온 그들 거다. 역시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 등을 보고 투자를 해왔었던 거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상장 이후에 대한 그림들도 분명히 그려가게 될 텐데 예.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이번 상황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것은 예. 또 너무 이게 물론 이제 비슷한 뉘앙 보여지는 측면 등은 있지만 예. 똑같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음. 어쨌든 카카오에 대해서 투자를 한 주주들 네네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네. 다른 여러 가지 뭐 카카오 게임즈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뱅크 페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모두 다 근본적으로 하나다. 카카오톡이라는 네네네. 강력한 무기, 네네. 카카오가 갖고 있었던 모회사가 맞습니다. 갖고 네. 있었던 그 플랫폼을 무기로 해서 그 카카오톡만 있으면 웬만한 손대면 다 성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리운전부터 시작해서 네네네네. 택시, 미장원까지 워낙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네네네.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 그 자회사들을 상장시켜서 그거로 손쉽게 돈을 번 건데 대신 그 카카오 본사에 대한 모회사에 대해서 투자한 주주들은 그만큼 내 주가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원래 다 같이 있으면은 내 주가가 내가 투자한 그 기업의 카카오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서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네네네. 플랫폼이라는 카카오톡이라는 이거 이용해서 다 하는 건데 그럼 내 입장에서는 여기에 굳이 카카오에 내가 주식을 살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니냐. 애초에 이럴 계획이었으면 그게 이제 초기에 카카오에 대한 기업 가치 분석을 할 때도 네. 그런 예.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을 통해서 이제 예. 카카오라는 기업으로 이제 있어왔고 네. 그때는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장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카카오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 흔히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한 사업 가치, 그러니까는 영업 활동을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버느냐 그런 사업 가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부를 반영을 하고 네. 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또 분석을 하는 부분 등이 있어요. 네. 내재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여러 가지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예전 카카오 분석 자료들을 보게 되면 예. 그 카카오 분석 자료를 할 때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 등을 약간 그 기업 가치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시켜왔었습니다. 그때는 당시에는 예. 카카오뱅크가 적자였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적자인 기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매겨줄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적자의 속도가 얼마나 지금 빨리 축소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 정도가 지나면 손익분기에 도달했을 때 이 예.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로 쳐줄 수가 있게 될 테니까 예. 카카오는 이 정도의 지분을 평가해도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시켜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변화를 보이면서 카카오가 한때 지난해 예. 연초에 시가총액 3위까지 갔었던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사실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가 이제 연이어서 그런 기대감을 모았었던 계열사들에 대한 상장이 쭉 이루어지고 나니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신선함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뉴스라든지 먹튀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 등이 이제 네. 전해지게 되니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네. 니네들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상장만 시켜주면 어마어마한 일을 벌려놓을 것 같고 세상을 바꿀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요즘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은 스톡옵션 처리해가지고 그냥 니네들 배만 불리고 있는 거잖아.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 상장에 대한 과정보다는 예. 감독 당국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 등이 네. 상장에 대한 초기 목적을 정확하게 기업이 밝힌다면 그 기업의 그 자본 조달 이후에 확보된 자본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돈을 순서에 맞게 언제 정확하게 계속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상장보다는. 그렇죠. 상장하고 나서 그 돈으로 뭐 M&A를 할 건지 네. 시설 투자를 할 건지 그렇죠. 뭔가 증설을 할 건지 사람을 뽑은 거지. 네. 뽑았으면 그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돈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 했었던 거니까. 근데 상장하고 나서는 가만히 있는다라는 반응, 뭐 이런 것들은 화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주주 입장에서는 네네네. 이렇게 많은 계열사들이 생기다 보면은 음. 제가 카카오뱅크에 만약에 주주였어요. 네네네. 근데 카카오에 리스크가 생기면 카카오 계열의 주가들이 다 떨어지니까 네네네.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계열사 같은 계열사들의 다양한 상장이 과연 좋은 사실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상장 기업들은 이런 그 뭉치기와 그리고 쪼개기 네.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뭐 먼저 쪼개기가 심화됐었던 때는 이제 재벌 그 1세대 네.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현대나 우리 경제가 토대가 되었었던 90년대까지 진행되었었던 우리 기업들은 그때 당시 가장 많았었던 게 이제 문어발식 경영이었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들어봤는데 네. 문어발식. 그래서 재벌의 뉴스에서? 문어발식 경영이 예, 대부분 아. 이제 재벌들은 문어발식 경영을 해왔었고요. 소수의 소량의 지분을 갖고 그렇죠. 이 계속 그 모든 계열사를 그룹을 다 전체를 지배하는 그랬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1세대 창업주들이 이제 별세하시고 그러면서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해진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업의 가계 그 경영에 대한 승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이 승계 과정을 조금 클리어하기 위해서 합치기 행위들이 조금 많아졌었어요. 그 그래서 지분을 그게 더 많게 하려고요. 뭐 이제 좀 그 승계 과정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승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승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주사라는 네. 개념이 이제 그렇죠. 2000년대 들어와서 막 붐을 타기 시작을 지주사.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삼성도 설왕설래 했었고 현대차그룹이라든지 현대그룹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뭉치기 과정에서 있어 왔었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이거를 승계하는 게 맞냐 아니냐 재벌 개혁, 재벌 해체 뭐 여러 가지 좀 과격한 용어들이 예. 뭐 선거 기간과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측면 등이 또 있죠. 예.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지내왔었던 것이 얼마 전까지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 지난 10년 동안 미국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 논리 등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네. 이들의 성장 상황이 과거 우리의 문어발식 경영과 별로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예. 여러 가지 일들을 수만 가지를 벌려놨다가 하나 딱 걸려들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드라이브를 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전략을 추구해 왔었던 것이 지난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전략이었던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또 우리는 지난 10년 사이에는 상당히 조금 의기소침하고 왜냐하면 재벌은 나서면 안 되니까 예. 대기업 집단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한 분배와 어떤 사회적 정의 이런 부분 등을 우리가 시연하기 위해서 참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 작업들이 진행되어 왔었던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어떤 제 편으로는 약간 너무 초식남이나 의기소침해진 그러니까 뭔가 마초적인 도전을 안 하는 그런 기업들만 남아버려서 마치 우리 기업들이 조금 일본 기업스러워진 것은 아닌가 네. 하는 측면 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혁신과 도전에 하지 그렇죠. 않는 그냥 한 2년 3년 정도 잘 버티다가 또 다른 데 가고 예. 약간 그냥 이런 식에 대한 대응 등이 많아 왔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자본시장의 붐이 일어나고 이 초저금리 시대 그리고 돈을 주체할 수 없는 유동성을 가만히 썩힐 수 없고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먹거리를 안 하면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면서 이런 자본시장에 대한 붐이 혁신이다라고 평가를 받다가 그 사이에 허점이 지금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네. 이 쪼개기 상장뿐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은 고사하고 경영진들이 네, 맞습니다. 오히려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자기 돈만 챙기고 이 아주 도덕적인 회의적인 상태까지 맞습니다. 보여줬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카카오페이 말하는 겁니다. 네네네. 이 카카오페이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먹튀 논란은? 뭐 사실 이제 주주 책임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고요. 예. 특히 이제 결산 보고서 등이 요새는 이제 막 발표되게 되고 있는데 카카오 측에서는 이제 책임 경영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예. 이후에 절대 뭐 스톡 옵션을 시행을 한다라던가 뭐 보유 주식을 처분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겠다. 예.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주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배당을 더 늘려나가는. 근데 사실 배당을 늘린다는 부분을 기업들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 배당을 늘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데 배당 그거 조금 그러니까요. 늘려봤자 뭘.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제 제가 그래서 아까 드리는 말씀이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진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배당이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투자의 방식 네.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네. 진짜 주주라면은 정말 땡큐할 그럴 만한 내용인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호응하지 못하고 네. 어쨌든 주가 좀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등을 이제 지향을 하면서 사실 그러려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경영진을 하더라도 주주의 목소리가 그렇게 커져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 아무리 나의 세계관이 강력한 아티스트라고 하더라도 댓글에 수만 가지의 댓글이 여러 가지 달린다면 흔들리죠. 마음 상하지. 마음 상하는 네. 일이 마상. 네,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인들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타면 예. 너무 이제 기존의 찐 주주들을 위한 우리의 중장기 성장을 지향하는 것과 예. 그냥 이런 소액 그 투자자들 예. 말 그대로 시세에 대한 가격 변동에 예민한 이 사람들의 좀 그 도움이 그러니까 좀 호응을 얻을 만한 조금 그런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는 부분 등이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예. 이런 점 등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카카오페이의 경영진들 8명이 수백억을 자기가 챙기면서 네네. 그 경영진들이 그 스톡옵션을 챙기고서는 뛰어내릴 때는 네. 이 회사는 뭐 표현이 격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네네. 경영진들이 이 회사는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회사야라는 결정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정보 전달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예. 전달에 그 영향이 가는 거겠죠.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보통은 네. 이제 그 경영진이나 임원의 보유 주식에 대한 처분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들인 그쵸. 거거든요. 당연하죠. 네. 경영진들마저도 그걸 갖다 내팽개치는데 투자자들이 네네네. 이걸 내가 들고 있는 게 맞나?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 철저하게 이런 부분 뭐 이제 그 우리 사주조합 같은 경우만 해도 예. 보통은 1년 이내에는 주식을 팔 수 없게끔 예. 해놓고 임원이 사실 뒤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차라리 관둔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라도 해줄 수는 있죠. 회사를 해서 그냥 그래 그러면 너는 이거 보고 했었던 애구나. 이런 애는 그냥 주고 빨리 내보내 버리는 거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스톡 옵션을 하고 나서 그대로 앉아 있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뻔뻔하네.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은 문제죠. 네. 자, 그럼 당연하죠. 제가 어쨌든 두 가지 카카오의 이 그 어떤 조치에 대해서 네네네. 두 가지 좀 의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물론 제가 뭐 카카오 주주는 아니지만은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카카오 경영진들의 그 도덕적인 해태로 인해서 일반 수많은 카카오를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굉장한 손해를 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조치는 내놨어요. 네네. 근데 뭐 그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당 좀 늘려주겠다는 거 하고 뭐 새로 카카오페이 사장되는 분은 이분도 역시 물론 스톡옵션 팔고 나갔었는데 이득본만큼 다시 카카오페이 주식을 사겠다, 매입하겠다. 아니 이미 반값으로 떨어져서 그거 사는데 그럼 오히려 더 이익이지. 네네네. 진짜 카카오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주주들에 대해서 미안함이 있어서 그 조치를 취한다면은 최소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네네. 그걸 소각을 시켜서 네네, 맞습니다. 주가를 올리는 네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 점인데요. 예.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가치, 훼손된 가치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쓸 예. 수 있는 수단이 배당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되게 큰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네. 부분이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서 또 매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소각시키는 예. 매입해서 소각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식이 카카오 주식이 10,000주가 있었는데 네. 예서 5,000주를 우리가 잘못했으니 경영진들이 5,000주를 우리가 살게. 그래서 이거는 휴지 쪽으로 불태워버릴게. 그럼 주식이 5,000주만 남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주가가 확 올라가지. 맞습니다. 오. 그래서 요즘에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가 이렇게 유행을 탔냐면 네. 주식이라는 거를 하나의 재화라고 생각을 하면
공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수요자가 엄청났었던 거예요. 우리가 동학개미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과 코로나 시대 이전에 고객 예탁금이 20조밖에 안 됐다가 지금 이제 60조가 넘어가 있어요. 대기 매수 자금이. 3배네요. 이렇게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고 주식들도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늘려보자. 이때가 그 때가 됐으니 공급을 늘려가자고 해서 상장을 막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상장하는 대로 이게 소화가 됐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소화하기 조금 버거워지는 정도 수준으로까지 공급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도 못 올라오고 주가도 눌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거 시장에 너무 유통 주식이 많으니까 이거를 내가 이 벌어들였었던 걸로 사서 소각시키면 그러면 희소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주식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기업들은 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려를 하지만 그렇죠. 소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소각한 기업 있습니까? 소각한 있으면 기업도 좀 분명히 있긴 있긴 합니다만 있었어. 그런데 어디서 그런 있습니까? 기업들이 네. 진짜 손에 꽂고 이렇게 어. 대표성이 있는 기업들은 그건 또 별로 아닙니까? 없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글로벌 기업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글로벌은 다릅니까? 지난 10년 전에 이제 금융위기가 벌어졌을 때 네. 주가가 곤두박질 쳤잖아요. 미국 기업들도. 네. 그러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놨는데 사실 뭐 애플이든 다른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주가가 본인들은 본업이 그대로인데 사실 월가가 잘못해갖고 금융 시스템만 망가졌었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업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을 감행을 했었고 감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각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감독 당국은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해 줬었어요. 기업에게. 네. 니네들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면 이런 거 세금 계산하고 그럴 때 반영시켜 줄게.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또 벌어졌었냐면 일부 기업들은 빚을 내다가 자사주를 사서 소각시키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기업들은 그런 일들이 별로 그런 장치는 없다 보니까 자사주는 우선 사놓고 나서 이러면 다시 또 팔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돈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과거에도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 이러면서 상당히 보수적인 경영을 하다 보니까 네. 주주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것보다 그런 회사를 우선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아까 불만이 있다고 했는데 한 네. 가지는 이제 그 카카오의 실질적인 그야말로 보상 조치를 왜 안 내놓느냐, 그 하나만 한 조치 왜만 끝나느냐 하는 네네. 거하고 두 번째는 네, 두 번째 손가락 위험합니다. 어쨌든 네. 그 경영진들이 네네. 실질적인 금전적인 이득을 잔뜩 취하고 지금 박수치면서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아직도 스톡옵션 한 3분의 1 정도만 처리하고 나머지도 지금 또 그 폭탄들도 남아 있어요. 네네네. 제가 그래서 카카오 정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 네. 그랬더니 정관이 뭐예요? 네. 그 카카오 회사에 그러니까 어떤 회사 규약 뭐 이런 거 오, 네.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그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주식 매수 선택권 그 스톡옵션 네네네네. 그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이거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네네네. 했거든요. 지금 기존에 손 털고 빠져나갈 때 얻은 이득은 자 그건 어쩔 수 없다 쳐요. 남아 있는 스톡옵션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조치도 없느냐. 그냥 저렇게 빠져나가는데 난파선에서 빠져나가 자기 돈만 챙겨서 나가는데 그렇게 보내주는 게 맞느냐. 카카오는 그럼 뭐 하는 회사냐. 네네네. 본사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조치가 없느냐. 그게 두 번째 불만이거든요. 네네. 사실 그런 부분도 이제 카카오 측이 고민해야 되고 카카오 의장님이 투자나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주주와 소통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그거는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다루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기업의 생명과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예.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얼마나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놨는지 이런 그렇죠. 것들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경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허점이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라면은 네. 당장 외부 영입을 통해서 만약에 지금 개발자 중심으로만 그 기업이 경영진으로 수행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그런 허점이 계속 그런 식으로 드러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경영 관리에 있어서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외부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서 예. 자꾸 그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가 심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야 구글이나 그 페이스북 가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다 있는데 왜 카카오는 그런 게 돼 있지 않아? 예. 그러면 이제 거기 전문가들을 들어와서 앉혀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것을 해야만 결국에는 주주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점도 이제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시장 측면에서는 또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렇게 논쟁을 해왔었던 공매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공매도에 대한 수단이 이래서 또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아하. 이런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예. 견제 장치를 아하. 위해서 예.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 아. 투자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를 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가 얘기가 되겠네. 투자자들이 떠나면서 주가 하락한 정도인 거잖아요. 예. 만약에 이런 선택을 했었던 것이 이게 망하는 기업의 전제 모습이다라고 했다라면 예. 공매도 투자 주체들은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갔을 그렇겠네요. 거예요. 그러면 예. 경영진들은 정신 바짝 차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여차하다가 문 닫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물적 분할도 보완이 필요한 거고 공매도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을 것만 얻자. 예.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그런 정도의 방식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완성된 단계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된 단계로 가기 위한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주체가 뭐 기업이한테 맡겨놔도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그냥 질질 끌 거고 또 감독 당국에다 만져놓으면은 여러 가지 또 그냥 어디서 주워 듣는 것만 해가지고 뒷북치는 행정 처리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뭔가 그 TF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예. 뭔가 그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되는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서로 들은 다음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너무 이상한 질문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그거 그냥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해외에서 뭐 가끔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들 월가의 부자들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람들 보면 이제 헤지 펀드 매니저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악의적이어서라고도 일부에서는 표현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야, 쟤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 흥청망청 그냥 돈 쓰고 다니던데 그냥 지 혼자 어디 가가지고 회사 돈으로 뭐 샀다고 그러던데 이런 얘기 들으면 그 기업 가서 공격하는 거죠. 저 기업 얼마 전에 조금 지나면 바닥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런 기업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견제 장치로서 공매도가 네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주주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경영진들의 혜택, 도덕적인 해이 이런 부분을 문제 삼지만은 사실 그 경영진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용인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경영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그룹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카카오 직원들에게야말로 이 밥그릇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자신의 이익이 이렇게 충돌했을 때 어떤 이익을 먼저 우선해야 되느냐. 네. 만약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은 경영하면 안 됩니다. 회사의 경영. 그럴 수 있죠. 이번 이 카카오페이 임직원들의 임원들의 이 먹튀 사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거는 투자자들, 주식 이런 입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건전한 산업 생태계, 고용 시장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처리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두 가지 불만 뭐 그런 부분이 일벌 100개 차원에서도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야만 지금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제쇼인데 갑자기 그 시사기에 창을 하고 계세요. 갑자기 여기 카카오 의장님이 오신 것도 아닌데. 네. 그럼 저는 이제 쪼개기 상장이 오늘 그런 네네. 주제잖아요. 네네.
쪼개기 상장이 주제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급락한 거 말고 또 오히려 다른 결과가 있었던 회사도 있었습니까? 없나요? 사실 쪼개기 상장 이후에 그렇게 좋은 표본, 그러니까 좋은 표본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어떤 식의 정의내리냐가 중요해요. 대부분 이제 질문도 이렇게 제가 미리 받았지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 측면에 있어서 좋았냐 나빴냐 사실 이런 의미로 접근하게 되면 예. 좋은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전에 현대중공업 케이스가 바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이제 분리를 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포스코. 그렇죠. 포스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네. 거긴 정말 박수 쳐줘야 돼. 거긴 맞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고 포스코가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방식이란 거죠. 그래서 철강에 해당되는 포스코를 분리를 해서 비상장으로 돌려놓고 이제 지주사인 포스코만 홀딩스만 이제 상장을 시켜놓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기업의 변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다니면서 우리 기업들이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 우리 사명에 업종을 박아놓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쵸.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는 그 산업밖에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성이 그쵸.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LG화학은 화학만 하는 회사인 거예요. 예. 무슨 배터리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배터리라고 하면 웃었었어요. 예. 그냥 그런 거 뭐 배터리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명에 저걸 박아놨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스코가 결국은 스틸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불과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포스코는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대표 기업이었었어요. 그렇죠. 이런 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철강과 소재 부분의 지배자인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 안타까웠었던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서 네. 그동안에 축적된 자본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 포스코가 망할 회사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회사에게 정말 많은 숙제를 부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포스코 우주 개발해 보는 거 어때? 예. 그런 거에서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 나가면 같이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가 가장 이상적인 물적 분할에 대한 개념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포스코는 아까 왜 박수 쳐줘야 됐냐고 했냐면은 네. 포스코가 이제 지주회사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독립시키겠다고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막 그 따로따로 상장시키는 게 워낙 문제가 되니까 포스코에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도 굉장히 불안해했거든. 네, 맞네. 그런데 포스코가 딱 선언을 한 거야. 맞습니다. 네네. 독립은 시키는데 절대 상장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박수 쳐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 포스코에. 그거 진짜냐? 네네네. 나중에 진짜냐? 나 홍사원인데 진짜냐? 진짜 전화로 물어봤다니까요. 내가 이거 네. 오늘 그 경제쇼 오프닝에서 이거 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네.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진짜 칭찬해줘도 되겠느냐? 네네. 나중에 말 바꾸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진짜 믿어달라. 네네. 절대 상장 안 시키겠다라고 네네.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뭐 물론 그 약속을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지켜봅니다. 사실 그런 자세가 주주 가치를 위하는 자세고 진정한 기업의 자세 아니냐.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는 거, 기업의 혁신 정신, 도전 정신, 그거 정말 박수 쳐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결과적으로는 여러 주주들의 불만이나 이런 문제 등의 제기가 있지만 지금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상태인 거고요. 네. 그러면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빨리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주가 반등 되는지 지금 2,700까지 내려갔는데 사실 뭐 궁금합니다. 지금 뭐 이 물적 분할 이슈가 우리 주식 시장을 2,700까지 내려오게 만들었다라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겠죠. 이거는 뭐 네. 오히려 대외적인 상황이나 지금 금리, 물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뭐 외워야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것에 이제 혼란스러운 측면들은 분명히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 해당되던 기업들은 이제 실추된 투자자들의 신뢰를 원복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아주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물, 가시적인 성과물 그러라고 지금 상장시켜주는 거 참아주고 지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뭐 기존에 어떤 불만이 제기되었었던 부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주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보상에 대한 문제라던가 방식 이런 것들은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반등이 될까요? 아니 그거는 네. 좀 있다고 네네. 법적으로 그러면은 네네. 아, 네.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가 문제 제기는 계속했는데 네네.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그럼 보완이 돼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뭐가 보완이 돼야 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은 있어요. 예. 뭐 주주들에 대한 매수 청구권에 대한 부여 여부라던가 예. 또 그것이 일정되지 않았을 때는 일정 그 현금 보상과 관련된 것들 이런 네. 것들의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제 기업들에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정해졌다. 예. 이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상법 개정이라던가 다른 법리적인 변화 등이 후속돼야 될 측면 등이 있을 거고 예.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 등이 논의가 되면 또 기업들은 그때부터는 고민하겠죠. 물적 분할하는 게 득이냐 실이냐. 그렇죠. 예.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실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이미 음.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미 물적 분할을 예고했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네. NHN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CJ도 CJ도 예. 있었고 네.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여러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제 속속 지금 전부 다 철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그게 이제 변하고 있는 그 네, 그렇네요. 모습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자꾸 불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는 이런 거 변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 물적 분할이나 이런 이슈 등이 있었도 네. 시총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큰 거죠. 자, 그럼 이제 물적 분할 뭐 이거에서 열은 그만 받고 이제 네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맞습니다. 또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네. 주가 얘기하면은 뭐 사실 그 마음 많이 상합니다, 다들. 네네. 반등의 계기가 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투자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먼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년 동안 너무 좋았죠. 네. 이 좋았던 이유가 정부도 돈 풀고 중앙은행도 돈 풀었으니까 좋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투자 환경은 바뀐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경제도 어려워진다 이러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경제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기업의 수출이나 이런 거 그렇죠. 수출도 이득이나 이런 물론 이제 거. 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수출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보다는 오히려 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거나 그렇죠. 서비스가 보안료 이런 올라서. 영향이 더 예. 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 경기 확장에 대한 부분등을 우리 반영하면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시점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담도 내성이 생기는 시점 이때서부터는 투자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내성이 생기는 시점. 네네. 그게 근데 언제부터 문제는 그 시점이 네.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렇습니다. 내성이 아니고 이제 앞을 그렇습니다. 단계인데.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이 4% 이상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게 되면 예. 주식이나 장기 채권, 단기 채권 전부 다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왜 안 좋냐? 정책이 모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예. 그런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졌었던 건데 문제는 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물가가 안정 범위로 갈 거지 않습니까? 네. 더 쉽게 말하면 연말쯤이면 4% 내년 초면은 물가는 한 3%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요 정도 되면 그때 투자 환경은 어떨까요? 지금보단 좋겠죠. 네. 그게 내성이 생기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타이밍에 대한 문제인데 예. 사람들은 2년 전에 급락할 때 들어가서 재미를 본 것을 아니까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상반기가 조금 끝나는 시점부터 그 시점이 좀 논의되지 않을까. 상반기 끝나는 그래서 시점. 지금은 조금 알겠습니다.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독립하면 안 됩니다. 네. 오윤혜 씨는 네. 쪼개기 안 돼요. 물적 분할 안 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